자, 지금부터 5-3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보면 함수 y는 x 빼기 1분의 3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x 빼기 1, 3x 더하기 1은 플러스 1의 꼴이 아니라 선생님이 강조했던 어떤 형태? y는 x 빼기 알파분의 p 더하기 베타 이런 걸로 바꿔서 여기에 p의 부호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바꾸려면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분자를 뭐로만 나눈다, 분모로 나누고 3번 들어가니까 3x 빼기 3 빼주면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3을 몫이고 여기서 4가 나머지니까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었냐면 y는 x 빼기 1분의 3x 더하기 1이고 몫은 3, 나머지는 x 빼기 1분의 나머지를 요 위에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정근선도 알고 먼저 그릴 수 있겠죠? 쉽게. 그럼 좌표평면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을 그리면 색깔이 왜 이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 x축, y축 그리고 뭐를 그릴 거냐면 여기서 지금 정근선은 선생님 말해줬듯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근선을 표시해 보니까 x는 1, 그 다음에 y는 3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때 우리는 여기가 1자리고 3자리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했던 4는 양의 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어디 1, 3, 4분의 형태를 그려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정근선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자, 그런데 이 부분 3, 4분의 형태의 그릭 부분은 위쪽을 지날지 원점을 지날지 여기 아래쪽을 지날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 3 빼기 4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근선의 방정식을 활용하고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6번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똑같은 방법대로 4x 마이너스 3을 하면 x 더하기 2고요. 그 마이너스 4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8 빼면 5가 되고 요식을 정리하면 그러면 목 적고 분모에 x 플러스 2 적고 나머지 5를 적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풀 거다? 이렇게 하나의 좌표 평면을 그려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을 때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4. 자, 이제 많이 찾아지겠지.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양수니까 1, 3, 4분의 형태 그릴 건데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은 위쪽을 할지 0점 지날지 아래쪽 지날지 체크한다는 거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분의 5고 이 식은 음수므로 여기를 지나가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로 형태로 지나간다라는 거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또 나눠주면 우리는 6x 빼기 4는 2x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 6x 빼기 3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목 적고 2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이 있죠. 자, 거기다가 정근선을 잡읍시다. 정근선은 x는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잡아도 되고 가르쳐 줬던 거 잘 써야 되겠죠. 여기 2분의 1 잡고 그 다음에 3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선 2분의 1이고 우리가 여기는 3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이 무슨 부호다? 음수. 그러면 2, 4, 4분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 이쪽을 따질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 6번에서 1번, 2번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 갑시다. 자, 기본 문제 1번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정근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면 이 식에서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고, 선생님 이 부분을 지우면 모양을 잡힌다 했으니까 y는 c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모양을 잡아도 x는 얼마? 1이고 x는 2죠. 미안합니다. x는 2, 그 다음 y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정근선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고 c는 1이란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이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이런 지나는 점들 혹은 좌표가 주어져 있는 점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1.0,0을 지나니까 우리가 식을 완성시켜 보면 y는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y는 x-2분의 a 더하기 1인데 이게 0,0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이고 2분의 a는 얼마다? 1이 되고 a는 이 값이 되겠죠. 따라서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표준 2번 문제는 우리가 평행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형태를 보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의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 k 부분이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 있는 분자의 k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모양을 바꿔준다고 하면 x 더하기 1이니까 두 번 들어가면 2x 더하기 2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y는 x 더하기 1분의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 형태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안 바뀌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1인 값이고, 자, 두 번째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x축 바로 n만큼 y축 바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평행이동은 정근선의 방정식 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자, 정근선의 방정식을 각각 찾아보면 x는 0과 y는 0에서 뭐로 바뀐 거냐면 이 부분이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바뀌었죠. 자, 이 부분을 해석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값은 m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n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행이동의 형태에서 모양을 바꾸고 나면 정근선의 방정식 형태나 점대칭이 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면 유리함수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k제곱은 1이고 우리가 m제곱은 1, n제곱은 얼마다? 4가 되므로 이 세 개 k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하면 답이 6이 된다는 사실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세 번째 형태 모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모양들은 항상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의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직선과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들이 만나는 점들의 형태를 했을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면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은 둘 다 1차식의 뭐다? 기울기 형태죠. 자, 그럼 1차식은 우리가 움직일 때는 여러분, 선생님 아마 1학기 때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1차식이 움직일 때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첫 번째, y는 ax 더하기 1에서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 자, 이 모양일 때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움직여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를 조금 지워보면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더.
여기 지어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하면 이런 그래프들은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 형태는. 그런데 두 번째 모양은 이런 게 있죠. 기울기는 고정이 돼 있는데 y절편이 있으면 선생님 말을 잘못했네요. 두 번째 게 이겁니다. 쏘리.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요 두 번째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위아래로만 그래프가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선을 그렸을 때 요 부분이 이렇게 여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선들이 한 점을 고정으로 기준을 고정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울기가 바뀔 거니까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1차식의 변화는 저런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y절편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x 더하기 1, x 빼기 1에 x 플러스 1이 bx 더하기 1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냐면 x 마이너스 1 분의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선생님 했듯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면 이 부분은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2라는 형태가 나올 거라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정근선은 x는 1이고 정근선은 x는 1 점선으로 표시할까요? 정근선은 x는 1 그 다음에 y값도 1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해주면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요 부분이 2니까 1, 3, 4분면 그릴 건데 범위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그릴 거니까 이 부분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 점선으로 먼저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여기서 어디까지만 2하고 3 되는 자리까지만 선생님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이 부분은 되는 거 그릴 거고 여기 x에다가 2를 넣으면 1분의니까 3 여기다 3을 넣으면 여기가 2분의 맞죠? 4가 될 거니까 이 값을 가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이 부분이 정근선 부분은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의 특징은 A나 B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지나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배웠던 항등식 개념에서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체크를 해보면 항상 0,1을 지난다라는 얘기죠. 여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0,1을 지나니까 그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0,1을 지나고요. 그럼 이 직선에서 이 부분이 ax 더하기 1이 bx 더하기 1이 이 그래프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그리고 bx 더하기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는 그 다른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으로 놓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이 끝부분 지나갔다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왔다 갔다 거리면 우리는 이 사이에도 뭐 할 수 있다?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bx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최대가 어디서 나올 거다? 여기 1번에서 최대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 ax 더하기 1은 이 분홍색 그래프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최대값, 여기는 최소값.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둘 다 뭐 똑같은 형태지만 이 점과 이 점에 지금 구해봐야 되는 게 어디다? 최대값을 가질 때는 어디를 지나냐면 반드시 여기 2,3을 지나야 되고요. 최소값을 지나야 될 때는 항상 3,2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넣어보면 2,3을 대입하면 최대값까지는 b자리에 그러면 2b 더하기 1이 3이 돼서 b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최대값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2를 대입을 한번 해보면 3,2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2 대입해보면 a 자리에 넣어보면 최소니까
넣어보면 3a 더하기 1은 2가 되고 a는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자리를 우리는 알고 풀었기 때문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답은 얼마가 될 거다? 3분의 4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가 나온다? 3분의 4. 3,1을 지날 때 대입해 봤을 때 체크하고 우리가 2,3을 넣었을 때 대입해 봤을 때 체크를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4번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k 마이너스 1 10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도록 제 4분면만 지났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한번 보면 일단은 앞에서 배웠듯이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3x 더하기 k 마이너스 10 x 더하기 1로 나누겠습니다. 문자 일단 당황하지 말고 3 넣으면 3x 더하기 3이고 k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 식은 목 적고 x 더하기 1분의 k 마이너스 1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라는 게 체크가 될 거고 좌표평면으로 한번 옮겨서 우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좌표평면 한번 옮기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랍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 적고 y는 3을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y는 3인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4, 4분면을 지난다고 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1, 3, 4분면을 지날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납니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4, 4분면이 절대 지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1, 3, 4분면을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 k 빼기 13이 뭐일 거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k 빼기 13이란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절대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면 형태일 때는 절대 여기서 양수일 때는 1, 3, 4분면 이 형태를 지나지 여기는 이렇게 되면 4, 4분면 절대 지나지 않을 거고 우리가 가능성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음수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지나는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음수되는 2, 4, 4분면을 지나니까 첫 번째 조건은 k 빼기 13은 무슨 수다?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아까 선생님이 계속 그리다시피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위로 지나가거나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을 보면 우리는 4, 4분면에 지나라고 했으니까 1번 부분은 안 되죠. 2번 부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3번 부분만 가능하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3번이나 1번 형태에서는 값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여기 2번을 보면 어디를 지나간 원점을 지날 때의 그 k 값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k, 즉 x에 0을 넣었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이 y절편이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이 밑에 부분으로 설정이 되면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선생님 점선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런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했다면 어떻게 되면 된다? y절편 형태의 값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뭐가 될 거다? 3 더하기 k-13이고 이 k-10이라는 부분이 뭐가 되면 되더라? 이 밑에 부분으로 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 빼기 10이 0보다 작아질 거니까 우리는 k가 10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통을 찾아주면 뭐가 된다? k는 10보다 작다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총 답은 몇 개가 될 거다? 9개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의 모양을 찾고 항상 보통은 y절편들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풀이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심화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5번을 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아마 익숙하게 봤던 문제일 건데,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여러분들 지금 수행평가로 문제 만들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뭐다? 유리함수랑 명제를 섞어 놓은 부분이 여기에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미리 본 친구들은 선생님의 힌트를 캐치했겠죠. 자, 그럼 5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 빼기 1분의 4의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 할 때 PQ 더하기 QR의 최소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최소값의 형태가 이차면 완전제곱식을 쓰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였지? 이차면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산술기하 형태인지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미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나온지 한번 볼 거니까, 이 P의 좌표를 선생님이 뭐라고 한번 생각해 봤냐면, 이 P를 선생님이 A, A 빼기 1분의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다 a 넣으면 a 빼기 1분의 4니까, 자, 그럼 q의 좌표는 a, 0이고요. r의 좌표는 수선 내렸을 때 이렇게 a 빼기 1분의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x에다 a를 넣었기 때문에 a는 항상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 pq 더하기 선분 pr은 뭐가 될 거냐면, PQ의 길이는 여기 나오네요. PQ는 길이는 여기 X좌표와 똑같으니까 Y가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1분의 4가 될 거고, 여기서 RP의 부분은 이렇게 돼 있으면 Y가 똑같으니까 X좌표 들고 오면 됩니다. 자, 이러고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 명제에서 했던 게 많이 떠올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A 빼기 1 변형시키고 a 빼기 1분의 4 더하기 없던 놈 1이 마이너스 1이 생겼으니까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정리하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a 마이너스 1에 곱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고 더하기 1을 하면 요 놈의 답이 뭐가 될 거다? 3이라는 답이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죠. 3이 아니죠. 5가 되겠죠. 5라는 답이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단순히 5인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 값이 최소값을 갖는지 항상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a 빼기 1은 a 빼기 1분의 4일 때 a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될 거고요. a 빼기 1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얼마다?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일 때? a가 3일 때. 그럼 정리를 해주면 좌표로 치면 3,2일 때 우리는 그 값들이 PQ의 길이랑 PR의 길이가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을 가지는 좌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명제랑 플러스 요리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6번 문제는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fx는 x 빼기 a분의 2x 더하기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은 조금 정석보다는 조금 변형을 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변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y는 fx가 있으면 어떤 y는 f의 마이너스 x란 식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y는 fx의 그래프를 뭐한다? y축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이 식은 y는 f의 x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y는 fx의 그래프를 더하고 빼는 건 평행이동이랬죠. x축 방향으로 알파,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유리함수에서 특징은 정근선이 평행이동 알려준다고 했죠. 그러면 정근선을 가지고 항상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fx는 x-a분의 2x 더하기 b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정근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x-a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세로로 개수를 비교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근선은 y는 부터 하지 말고 x는 a, 그 다음에 y는 2가 정근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f 인버스 x는 이 식을 y는 x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y는 x 대칭 뭐를? fx를. 그럼 정근선도 y는 x 대칭 이동시켰겠죠? 그래서 x는 2, y는 a의 정근선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f의 x 빼기 4 마이너스 4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했다? x축방으로 4만큼 y축방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거랬죠. 그러니까 위의 식에 이거를 정근선을 요거만큼 옮겼으니까 요 놈은 어떻게 바뀌었을 거다? x는 4 더하기 a, y는 마이너스 2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뭐 했다고 했냐면 같다라고 얘기했죠.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도 같을 거다? 정근선의 방정식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이렇게 각각 비교하면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나 조건은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다? 요 부분, 요 3부분이 엄청난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부분이 같아야지만이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게 설명이 된다고 했고, 저 3부분의 부호가 바뀌거나 값이 바뀌면 그래프는 평행이동에서 뭔가가 옮겨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치하거나 겹쳐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걸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가를 해석한 거고, 나 조건은 fx는 x 플러스 2분의 2x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요거는 분수꼴을 분리를 시켜주면 x 더하기 2고요. 2는 2x 더하기 4가 돼서 b 빼기 4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뭐가 될 거다? 이 부분은 몫을 줬고 x 더하기 2분의 뭐가 된다? b 마이너스 4의 그래프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 3자리가 어디랑 똑같아야 한다? 여기 b-4자리랑 똑같아야지만이 여기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시켰다는 게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저 별표 치고 있는 저 부분이 다르면 절대 평행이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겹쳐질 수 없다라는 거. 따라서 b 빼기 4는 3이 되고요. b는 얼마가 되기 때문에 7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더하기 b는 얼마일 거다? 5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정근선의 방정식이나 여기서는 잘 없지만 점대칭, 선대칭을 이용한 문제들이 형태가 잘 나오고 풀이의 원리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정석도 써보고 원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5-3번 학습지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